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간고사 이론 시험 문제에 대한 해설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음, 총 10문제가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됐었고, 아마 여러분들이 제출하고 나서 바로 본인들의 점수를 확인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천천히 교수님 살펴볼게요. 아마 여러분들의 문제가 순서가 다를 겁니다. 이게 랜덤으로 문제를 섞어서 나가도록 세팅이 되어 있어서 교수님이 지금부터 해설하는 순서가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문제 중심으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중 분류 문제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질문을 했었고, 결국 여러분들이 분류 문제와 회귀 문제를 구분해서 어, 판단할 수 있는가, 그래서 분류 문제에 적합한 분류용 라이브러리를 호출하고, 회귀 문제는 회귀 문제에 적합한 라이브러리를 호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능력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한 문제였고요. 정답은 당뇨병 환자 예측 문제에 해당이 되겠죠. 즉, 데이터를 보고 이 환자가 당뇨병 환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이진 분류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배추값 예측 문제 같은 경우는 가장 배추값을, 즉 과거의 데이터, 날씨, 습도, 온도 이런 정보를 기반으로 오늘의 배추값 혹은 앞으로의 배추값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값 자체, 비용을 추정하는 회귀 문제에 해당이 될 거고, 역시나 따릉이 사용자 예측 문제이기 때문에 사용자 수가 과거의 데이터, 시간대, 설치되어 있는 위치, 바람, 정도, 이런 걸 가지고서 기존에 따릉이 사용을 하는 사람의 수가 대략적으로 기록이 남아 있었다면, 우리는 내일의 날씨, 혹은 오늘 오후의 날씨, 혹은 일요일 저녁의 저녁 시간 세종대학교 앞에 있는 따릉이의 자전거, 이런 어 변수에 대한 사용자 예측을 하는 문제일 거고, 그 문제는 회귀 문제에 해당이 되겠죠. 비슷합니다. 공부량으로 중간고사 시험 점수를 예측하는 거 역시 어떠한 1 아니면 0 혹은 디스크리트하게 그 불연속적인 어떤 클래스를 찾는 문제가 아니고 최대한 시험 점수를 얼마나 맞을 것인지에 대한 값 자체를 예측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회귀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답은 1번이겠죠. 다음 중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하는 문제였고, 일단 살펴보니까 정답은 없네요. 봅시다. 데이터의 실수와 맞죠? 여러분 이미 실수값을 변경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 스트링 이런 것들은 실수로 다 바꿔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불완전한 데이터는 제거해야겠죠. NaN 데이터 이런 것들은 데이터의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거하는 게 맞습니다. 잡음이 섞인 데이터 가공 및 제거예요. 여기서의 잡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분명히 남성인데 남성이 기입한 주민번호가 첫 번째 자리가 2로 시작한다든지 하는 것들 제거하는 게 맞죠. 모순된 데이터 역시나 방금 교수님이 얘기한 그런 데이터도 모순된 데이터에 해당이 되겠네요. 또 잡음이 섞인 데이터는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너무 아웃라이어죠. 평균적이지 않은 데이터들, 그런 것들은 잡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불균형 데이터, 예를 들면 두 개의 클래스가 있는데, 세 개의 클래스가 있는데, 두 개는 각각 1000개씩 있는데, 나머지 하나가 10개밖에 없다. 이런 경우 이제 이렇게 하나가 너무 작은 클래스, 하나의 클래스가 너무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혹은 특정 클래스가 너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불균형 데이터라고 하고, 그 불균형 데이터를 해결하기 위한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본 문제의 정답은 정답이 없음입니다. 데이터 불균형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이라고 하는 게 문제였고요. 1번부터 읽어볼게요. 아마 정답은 다수 클래스의 표본을 복제하여 추가함일 겁니다. 교수님 설명할게요. 데이터 불균형에는 가소 표집이 해당된, 그러니까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너무
많은 데이터가 있으면 언더 샘플링을 해야 되는 거고, 불균형 문제에 너무 많은 데이터가 있으면, 너무 적은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오버 샘플링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특정 클래스의 관측지가 매우 클 때 이러한 자료를 불균형 자료라고 한다. 맞죠? 즉 비슷하게 3개의 클래스가 있다면 각각의 클래스가 비슷한 데이터 숫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특정 클래스가 너무 크거나 특정 클래스가 너무 작은 거 모두를 불균형 자료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수의 클래스의 표본이 있다면 아까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샘플을 좀 줄여야 되는 거고요. 소수 클래스의 표본이 있으니까는 늘려야 되기 때문에 복제하는 겁니다. 따라서 다수 클래스의 표본을 복제하여 추가함이라는 말이 이제 잘못된 거고요. 다음 문제. 선형 판별 분석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네요. 각 클래스 집단은 정규 분포 형태의 확률 분포를 가짐. 맞죠? 2번. 각 클래스 집단은 비슷한 형태의 공분산 구조를 가집니다. 네, 이것도 맞습니다. 만약 비슷한 형태의 공분산 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면 LDA인 선형 판별 분석으로는 불가능하고 QDA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3번. 가장 작은 그룹의 샘플 수가 설명 변수의 개수보다 적어야 함. 네, 틀렸죠. 가장 작은 그룹의 샘플 수가 설명 변수의 개수보다 많아야 됩니다. 주의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선형 판별 분석은 LDA라고 부르며 공분산 구조 가정이 살짝 위반되더라도 비교적 잘 동작함이라고 쓰여 있는데, 네, 맞죠.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KNN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게으른 학습 또는 사례 중심 학습이라고 한다. 네, 맞죠. 왜 게으른 학습이었죠? 왜 사례 중심 학습이었죠? 주어진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해서 그 분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사례 중심 학습이라고 했었고, 게으른 학습인 이유는 모든 샘플을 다 검사해서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K에게를 뽑기 때문이었죠. 2번. 이 맞습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2번. 데이터의 차원이 증가하면 차원의 저주 문제가 발생한다. 맞죠? 3번. 탐색할 이웃의 K가 클수록 과적합이 발생한다. 아니죠. 탐색할 이웃의 수 K가 적을수록 과적합이 발생했습니다. 그림 확인하시면 되는데 KNN이 여기 있네요. 실제로 보시면 2일일 때 이게 K가 2일일 때고 이게 K가 10일 때인데요. K가 작을수록 너무 자세한 표현 경계가 이 디스전 바운드리 형성이 돼가지고 지나치게 과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K가 너무 클 경우에는 이렇게 과하게 정교화가 발생한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이게 3번이 틀렸고요. 4번. 학습 데이터 내에 끼어있는 노이즈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최적 이웃의 수 K와 거리 척도는 연구자가 실험 결과에 따라 임으로 선정한다. 네, 이것도 맞았죠. 그래서 항상 실험 결과로 K와 가장 좋은 이밸류에이션 매트릭, 디스턴스 매트릭을 고른다고 했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의 설명은 경사하강법 중 어떤 방법으로 해당하는가? 라고 하는 게 문제이고요.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할 때 무작위로 샘플링된 학습 데이터를 하나씩만, 하나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용하여 코스트 펑션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모델을 자주 업데이트하며 성능 개선 정도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최소 코스트를 수렴했는지의 판단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정답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SGD에 해당이 되는 표현이죠. 네, 다음 문제.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여 데이터에 내재되어 있는 패턴을 통해 새롭게 관측한 데이터를 예측 및 분류하며 스무고개 놀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목적과 자료에 따라 적절한 분리 기준과 정지 규칙이 있는 통계적 머신러닝 기법은 무엇인가?
지금 바로 요 스무고개라고 하는 거를 딱 보자마자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게 보이네요. 네, 정답 4번입니다. LDA와 QDA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을 모두 고르시오. 1번 LDA와 QDA가 판별과 차원 축소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상한데요? 판별과 차원 축소 모두 가능한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1번 잘못됐고요. DA는 편군의 차이가 작고 분산이 큰 지점을 결정 경계로 지정한다. 아니죠. 평균의 차이가 크고 분산이 작은 지점을 결정 경계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이 틀렸고요. 3번을 한번 살펴볼게요. LD는 공분상 구조가 비슷한 형태의 클래스 집단을 다룬다고 가정한다. 맞죠? QDA겠죠? QDA를 통해 공분상 구조가 상이한 형태의 클래스 집단을 다룰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이 틀렸죠. 의사결정 나무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1번부터 살펴볼게요. 카트는 범주형 데이터와 수치형 데이터 모두 사용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 카트는 요게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 모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C4.5는 이진 분류만 가능하다. 아니죠. 이게 멀티웨이죠. 그래서 다중 분류가 가능합니다. 3번 카트는 지니 인덱스를 C4.5는 엔트로피를 불순도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맞죠? 카트와 C4.5는 가지치기 기술을 사용한다. 맞습니다. 지금 2번이 틀렸고요. 요 내용은 여러분들 그 갖고 있는 강의안 중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의사결정나무 재기적 분할 알고리즘 정리 여기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친구들은 한번 확인하시고요. 다음 문제. 앙상블의 개념 중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살펴볼게요. 1번. 여러 모델을 함께 사용하는 것도 앙상블이라고 한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배웠던 KNN과 디시전 트리를 같이 쓴다거나 LDA와 디시전 트리를 같이 사용한다거나 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도 여러 모델을 사용하는 앙상블 모델이라고 표현합니다. 퀴즈쇼에서 사용되는 백인의 정답과 유사하다. 그렇죠. 100명이라고 하는 여러 명의 의견을 기반으로 하나의 판단을 내린다. 앙상블이다. 3번. 예측 알고리즘을 조합하여 예측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렇죠.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성능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4번. 랜덤 숲 또는 부스티드 트리는 앙상블 모델이라고 하지 않는다. 아니죠. 나무를 여러 개 쓰는 것, 즉 KNN을 여러 개 쓰는 것도 앙상블이고 LDA를 여러 개 쓰는 것도 앙상블이고 디시전 트리를 여러 개 쓰는 것도 앙상블에 해당이 되고 디시전 트리를 여러 개 쓰는 게 결국에는 약간 차이는 있지만 즉 어떤 설명 변수를 설득할 것인가가 랜덤이라고 한 차이는 있지만 그건 역시도 앙상블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답 잘못된 것 4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론 10개 문제에 대한 해설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들은 사실 여기 있는 문제는 여러분의 교환에서 다 발췌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교환을 훑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